40번입니다, 여러분. 40번에 보시면, 자, 지금 납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납중독 하면은 대표적인 게 빈혈 떠올리셔야 되겠죠. 빈혈. 그리고 소변 안에서 뭐 코프로포르피린 이런 거 나온다. 뭐 소변에서 뭐 나온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잇몸 쪽에 착색, 그죠? 암자색의 착색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말 나온다든지 또는 빈혈 이런 말 나오면 납중독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중독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이다? 1번에 있는 인쇄공 그리고 축전지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더라. 그 다음에 2번에 광부 하면은 주로 어떤 걸까요? 진폐증, 그죠? 폐가 나빠질 거니까 분진에 의한 장애가 생기는 진폐증 이런 거 생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채석공 나왔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도자기 나왔죠. 그래서 채석공, 도자기 이런 사람은 돌가루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규폐증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분진 때문에 생기는 거 하면은 진폐증, 그 다음에 규폐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성면폐증이라는 거 있었죠. 그 중에서 폐결핵을 유발하는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규폐증. 그래서 돌가루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폐암을 유발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성면폐증이라는 거. 요거는 폐암을 유발하고, 규폐증은 결핵을 유발하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 하면은 어떤 거를 좀 떠올릴까? 밑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셔서 자만병 이런 것 등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일을 하면, 고기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압은 밑에, 저 밑에서 일하는 거죠. 그 터널 공사, 다리 놓는 거,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만병. 그 다음에 저 위에 고지대에서 일을 하는 거, 고지대는 기압이 낮아. 고지대에서 일을 할 때는 고산병 또는 항공병 이런 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만병 같은 경우는 45번 보시겠어요? 보기 45번에 보시면 자만병을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을 낮출 때 서서히 낮춰야 된댔죠. 빨리 확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중 작업을 하다 보면 자만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소화기계 환자가 아니라 자만병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조금 피한다? 자만병은 뭔가 질소가 압이 높은 곳에서는 질소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조금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생기기가 쉬워서 자만병인 거를 예방하려면 비만인자 이런 사람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또 고령자, 나이가 많으면 어쨌든 혈관이 좀 덜 깨끗할 수 있잖아요. 고령자, 그리고 폐질환자, 그리고 또 심장질환자, 그죠? 관상동맥 같은 것도 기름 껴 있기도 하고, 그죠? 이런 질환자들은 어떡한다? 금기라는 거, 수중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병 생기기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물 속에서 뭐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감압도 서서히 하라고 했고, 그래서 천천히 감압을 하라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많이 묻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작업 시간을 제한해야지. 무한정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안 돼. 그리고 또 기름이 끼어 있을 수 있는, 낄 수 있는 고지방성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자만병하고는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수중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만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기름기 있는 거 피하라. 그러면 술은요? 술도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래서 술도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물속에서 빨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 서서히, 천천히 라는 말로 하셔야 되겠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죠. 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였다? 보고였었어요. 그럼 보고의 독소 하면 뭐였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거였죠. 그럼 이 테트로도톡신은 1번 보세요. 독소가 어디에 주로 있다? 생식기에 있다 그랬어요. 생식기. 그래서 고환, 난소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피부에도 있다 그랬어요. 피부에도. 그리고 또 어디도 많아요? 내장 이런 데도 많잖아. 내장. 그런데 어디에는 없어요? 아가미에는 없어요. 아가미에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생식기나 간, 내장, 피부 이런 데 존재한다. 아가미에는 있다 없다? 아가미에는 없어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아가미에는 독소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먹었을 때 잘못 먹으면 호흡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겠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될 거야. 그럼 이게 증상이 언제쯤 나타납니까? 하면은 식사한 지요 30분에서 식사한 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나타날 겁니다.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나타날 겁니다. 되셨습니까? 보고입니다. 보고. 그리고 이 보고의 독은 3번에 보시면 100도씨에서 가열하게 되면 맞아요. 그 100도씨에서 가열하게 되면 되는데 독성을 모두 상실한다 이렇게 되려면요 몇 시간 가열해야 되냐면요 9시간. 그래서 100도에서 9시간을 가열해야 됩니다. 그 말까지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모두 100도씨에서 가열하면 1분 끓여도 뭐 다 상실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도에서 9시간 9시간 가열해야 어떻다? 독성, 테트로도톡신이 독성이 상실된다는 거. 좀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먹고 나서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2번에 보면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나온다 맞는데 왜 틀렸어요? 미틸로톡신은 조개의 독소잖아요. 조미라고 하면서 미틸로톡신은 조개의 독소라서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9시간을 끓여야 독성이 상실된다.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호흡 중추 신경이 마비된댔죠. 그럼 여러분 치명률이 높지, 사망 가능성이 높지, 호흡 중추 신경이 마비되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에 베네루핀 하는 거는 무엇의 독소입니까? 굴 하면은 베네루핀이었죠. 그죠?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보고의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그리고 조개의 독소는 미틸로톡신, 그 다음에 굴의 독소는 베네루핀, 그 다음에 광대버섯의 독소는 무스카린, 그리고 감자의 독소는 솔라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맥각, 보리 독소는 에르고톡신, 그 다음에 청매, 매실 있죠. 청매 독소는 아미그달린, 그리고 또 옥수수라든지 견과류, 그죠? 옥수수라든지 견과류. 자, 이런 거의 독소는 어떤 거? 아플라톡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아플라톡신. 되셨어요?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에 보시면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유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효과적이려면 1번 틀렸죠. 주의를 분산시키면 안 되고 주의를 집중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조심하셔야 돼. 2번은 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제가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걸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피교육자라고 하셔야 되겠죠. 가르치는 자는 교육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피교육자. 그래서 2번은 피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인원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또 1대1 상담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5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보건교육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보건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능률적이다. 그죠? 학교 보건교육이. 그리고 학교 보건교육 중에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태도의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48번 보시면, 자, 국제노동기구, 쉽게 말해서 세계 고용노동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산업보건의 목표를 딱 정했대요. 그러면 산업보건의 목표는, 여러분 목표는 어떤 거다? 직업병을 예방하고 이런 건 들어가겠지. 근데 4번에 보면 직업병을 치료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보건에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이 중에서 맞을까요? 3번 냉정하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 말 맞아요. 왜? 근로자가 건강을 해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잖아. 나의 할당량을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3번 맞는 말입니다. 생산성을 향상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산업보건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그 직장에 근무하는 자는 어떤 검진합니까? 일반 건강 진단 하겠죠. 그죠? 일반 건강 진단. 자, 일반 건강 진단은 일반적인 질병을 어떻게 하는 거다? 조기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해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합니까? 특수 건강 진단이라는 거를 받겠죠. 자,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맡고 싶다? 직업병을 예방하고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이런 것 등이 들어가는 거는 특수 건강 진단. 그래서 유해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줄 거야. 유해한 사업장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건강 진단이 특수 건강 진단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채용할 때 건강 진단 받잖아. 그래서 근로자가 채용될 때 건강 진단을 받죠. 그게 일반 건강 진단이든 뭐든 간에 건강 진단을 받죠. 그럼 이때 채용할 때 건강검진 외에 채용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는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채용시 건강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만약에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산업재해,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다치고 뭐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 시 적용되는 게 어떤 보험에 적용을 받습니까? 적용되는 게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어디서 돈을 지불한다? 소득과 의료 도와줄 때 산재보험에서 지불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직업병, 산업재해 보상 판정을 내려주는 곳 어디서 내려줍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려주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보상 판정해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줄게요. 되셨습니까? 자, 같이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보건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 찾을 수 있겠죠.
그죠? 함께 도와서 같이 한다. 1번이 되겠고, 자, 50번에도 여러분 효과적인 면접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 옳은 것은 1번 부정적인 감정을 환자가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싫어요? 이게 아니라 수용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용하지 않는다. 틀렸어. 수용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비판적인 태도 이런 거 안 좋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대답을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왜 이 사람한테 가르치려는지 목적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자기도 지식이 없어서 상담자가 묻는 거야. 물었을 때 글쎄요 저도 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입니다. 여러분 51번부터 70번까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법규가 조금 쓸데없는 법규 내용도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몇 가지씩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개의치 마세요. 문제는 안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자, 51번에 보시면 자, 명유아 씨를 방문했대요. 사전에 조사해야 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여러분 이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아이의 성장 발달에 관한 거죠. 아이의 성장 발달이니까 아이에 대한 것만 봐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아이의 연령별 발달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는지, 그리고 3번 아이의 체격, 성장의 특징, 4번의 영양 상태, 수면 이런 거는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1번에 보면 부모가 과거에 어떤 질병을 있었는가, 중수염으로 수술 언제 했는가, 엄마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부모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2번은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자, 방어 기제에서 여러분,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적으로 부정됐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의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생각하면 다시 두 번째 줄 끝에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억제라고 하겠죠. 억제.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리는 거.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억압.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리는 거는 억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거, 자,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는요, 친구들하고 이제 싸웠어. 친구들한테 또는 괴롭힘을 당했어. 그러고 나서는요, 집에 와서 자기보다 힘없는 존재인 동생을 막 두드려 패버렸어. 그건 뭐예요? 이 중에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약한 존재에게 자기의 감정을 푸는 거, 옮겨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치라고 하겠죠. 전치. 그래서 1번은 감정을 다른 약한 존재한테 푸는 거, 전치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번에는 부정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시험을 됐다 못 봐놓고 너무 잘 봤어요. 그 부정이야. 잘못 봤는데 부정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부정.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여러분이 합격 발표 기다려야 되잖아. 합격 발표 기다려서 카톡으로 합격 발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오는데 그거 안 봐. 왜? 무서워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부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방법은 내가 현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 부정이라 그래. 그래서 5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년 뒤에 세계 여행 갈 걸 세웠다면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예전으로 어린 시절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다니고 애기 소리 내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퇴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퇴행은 얘가 나와도 찾을 수 있겠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행동하는 거죠. 그거는 퇴행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변명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변명하는 거는 이래서 그래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자꾸 변명하는 거, 합리화. 그래서 날씨가 이래서 공부가 안 된다. 뭐 풍수가 날씨 좋을 땐 공부가 잘 됐나? 그것도 아닌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하면 합리화, 변명인 거죠. 합리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다중인격 있었죠. 지킬 앤 하이드, 다중인격자. 그거는 뭐예요? 해리.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체가 또 있는 거죠. 해리.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닮아가는 거. 그건 뭐라고 합니까? 동일화. 닮아가는 거는 동일화라고 하죠. 그 다음 이번에는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쪽으로 바뀐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요하죠. 승화라고 하죠. 승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반대로 행동하는 거. 반대로 행동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반동.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하죠. 너무너무 미운데 막 잘해주고 이러는 거, 친한 척하고, 그런 거는 반동이라고 하겠죠.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려, 그걸 뭐라고 해요? 투사라고 하겠죠. 투사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를 투사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것 등을 좀 같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52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53번에 보시면 피임의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네 번째 줄에 큰 키워드가 있죠. 영구적으로 임신에서부터 해방된다. 영구적으로 해방된다 이 말이니까 영구적 피임법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성이 하는 영구적 피임법은 뭐예요? 난관결찰술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녀 출산 의지가 없을 때 하는 거겠죠. 남자가 하는 거라면은 정관절제술이라고 할 거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면 정관절제술은 남자가 하는 영구적인 피임법이죠. 그럼 이 정관절제술을 하고 나면 2, 3일 정도는 하복부가 땡길 수가 있어요. 2, 3일 정도는 하복부가 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떤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음낭에 무리가 가는 행동 하지 말라 그랬죠. 음낭에 무리가 가는 행동 하지 마라. 그죠? 봐주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은 어때야 돼요? 피임해야 돼. 그래서 정충검사, 정자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은 피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월경 조절법은 어떤 거였어요? 조기,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초반에 수정된 내용물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수정물을 뽑아내버리는 거는 월경조절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배란기, 가임기로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월경주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비물로 관찰하는 거는 점액관찰법이라고 하고요. 자, 3번에 보면 미레나라는 거 나오죠. 여러분 참고로 미레나라는 거는 삽입하는 건데요. 이 미레나는 약간 퓨전이에요. 어떤 퓨전이냐면 안에다가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루프, 시술을 통해서 안에다가 뭔가를 삽입할 거라서요. 루프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나올 거다? 임신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배란을 억제하면서 임신을 유지 지속, 더 이상 임신되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루프와 뭐가 합쳐진 거다?
프로게스테론, 루프와 루프 플러스 경구 피임약.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뭐가 나온다?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어서 밖으로 나옴으로써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기구를 삽입하는 거니까 루프 같기도 해. 근데 그 안에서 펌프가 약물이 호르몬이 펌프질에서 펌프로 나온다고. 그 호르몬이 경구 피임약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임신이 더 이상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미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주로 5년 정도 피임을 할 겁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어떤 겁니까? 물리적 보존법하고 41번이네요. 41번은 세계보건기구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1번에 경제협회 아니죠. 건강이잖아. 세계보건기구니까 보건협회가 되겠죠. 틀렸어. 그 다음에 2번에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3번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 서태평양 지역. 그리고 4번에 중요하죠. WHO에서 말한 건강은 신체적으로 안녕, 정신적으로 안녕, 사회적으로 안녕인 거예요. 영적인 안녕은 빠진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체인점이 가맹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야. 그래서 5번은 6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 서태평양 지역. 필리핀의 마닐라에 본부가 있더라. 답은 4번. 자, 42번에 보시면 자,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어떤 것도 약품이나 이런 걸 집어넣지 않았어. 그거는 뭐라고 해요? 물리적. 그 다음에 뭔가를 안에다 집어넣었어. 그거는 뭐예요? 화학적.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 보존법은요, 알아두세요. 건조법, 그리고 가열법, 그리고 냉장, 자외선, 그리고 밀봉법, 밀봉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물리적 보존법.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염장법. 이거는 뭘 넣은 거예요? 염분, 소금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설탕 넣은 건 뭐라 그래? 당장법. 그 다음에 연기를 침투시킨 거는 훈연법. 그 다음에 방부제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화학적 보존법. 그래서 화학적 보존법 하면은 염장 또는 당장, 훈연, 방부제 이런 거 집어넣은 거를 화학적 보존법이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자, 보건소의 업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산업보건 이런 거 안 한다 여러분. 산업보건은 이건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학교보건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겠죠. 아니겠죠. 그럼 보건소에서는 4번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이런 거 들어가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참고로 보시고요. 44번에 보시면 자, 조정이라는 거 이거 2021년도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조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게 근로자 노사가 막 싸울 때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거죠. 왜 그래? 이쪽은 왜 그래? 그럼 요 정도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롭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집단적으로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 말은 뭔가 중간에서 조절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되셨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획 이런 거는 미리 앞으로 할 거를 계획하는 거죠. 기획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정하는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는 조금 해주십시오. 한번 나왔으니까 눈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니다. 여러분 헷갈리겠다. 자, 54번입니다. 54번. 자, 54번인 경우는 금연을 시도해서 유지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금연을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변화 단계 이론 얘기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 단계 이론. 그러면 변화 단계 이론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는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라 그러죠.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전혀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전혀 지금 생각 자체가 없어. 왜 끊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 단계, 계획 이전 단계죠. 그럼 이 단계 때는 뭐를 해야 돼? 계속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돼. 정보를 계속 줘야 돼. 담배가 왜 해로운지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왜 금연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기 1번 한번 보시겠어요? 1번에 보시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식 알려줘야 되겠죠. 계획 이전 단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금연의 유익성. 자, 담배를 피우면 금연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보를 자꾸 준댔죠. 정보를 자꾸 막 심도 있게 계속 주는 거는 계획 이전 단계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담배 유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다. 모르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거를 전혀 모르니까 참여시켜서 얼마나 해로운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계획 이전 단계. 그 다음에 4번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딱 보여주니까 헉 하면서 집중하겠지. 이전 단계가 뭐다? 계획 이전 단계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계획 이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이전 단계 때 정보를 계속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돼요? 계획 단계가 돼. 자, 그러면 계획 단계는 조금 특이한 게 이때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때는 담배가 해롭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정해요. 자가 진단해서 내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인정해요. 자, 그러나 인정은 하지만 키워드는 당장 끊을 생각은 없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끊을게 하는 단계가 계획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단계 때도 지치지 말고 계속 말을 하죠. 그럼 이제는 어떤 단계가 된다?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그래서 알았어. 내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인데 기분도 그날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경축일인데 그날 내가 담배를 끊을게 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뭐라고 한다? 준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준비하고 날짜를 잡는 거죠. 얼마 이내로? 한 달 이내로. 한 달 이내로 예정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정일을 잡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준비했으니까 액션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행동으로 옮긴 지 아직은 얼마가 밖에 안 됐다? 6개월이 아직은 안 되었어요. 6개월이 안 되었어요. 그죠? 행동 단계. 그럼 이 단계 때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하죠. 금단 증상 대처법.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죠. 금단 증상 대처법을. 되셨습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계 때 금단 증상 대처하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고비 조심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다 끄는 겁니까? 아니요. 마지막 유지 단계라고 있죠. 자, 유지 단계는 여러분 어떤 거야? 행동으로 옮긴 지 얼마가 지났다?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단계는 유지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유지 단계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유지를 잘하고 있다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왜?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못 이겨내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단계 때는 유혹 대처법을 가르쳐야 돼요. 되셨습니까? 유혹 대처법 가르치는 단계가 유지 단계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흡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시킨다 하는 게 유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이게 무슨 단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특징 내용을 알아두실 것.
잠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약어로 뭐라고 한다? HIV라고 할 겁니다. 이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야. 자, 이거에 감염이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즈가 되는 거죠. 에이즈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에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1번 공기 매개 감염병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성접촉으로 옮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가 아닌 성접촉 이런 걸로 옮아요. 자, 그런데 꼭 성접촉으로만 옮지는 않아요. 에이즈는 전파 경로가 자, 어떤 게 있다? 대표적인 성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접촉으로도 옮아요. 자, 그 다음에 혈액으로도 옮잖아. 그래서 우리가 체열을 하고 나서 헌혈자들한테 꼭 하는 검사에 에이즈 검사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사기,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사기 막 같이 썼어. 그럴 때도 주사기를 통해서 옮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성접촉이니까 이건 직접 접촉이야. 그래서 정액이라든지 또는 질 분비물, 그죠? 이런 게 바로 성접촉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런 걸로도 옮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겠죠. 모유를 통해서. 그래서 인부가 에이즈에 걸렸으면 아기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모유를 통해서. 또는 태반을 통해서도 가잖아요. 그죠? 엄마가 에이즈면 아기한테 바로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직 감염이라는 말은 엄마가 뭐를 가지고 있다? 에이즈,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해? 양성이다 그러죠. 누가? 엄마 몸이. 그래서 HIV 양성 모체, 이 말은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면 아기한테 바로 가는 거죠. 그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4번에 보시면 동성애자, 습관성 마약 중독자, 혈우병자에게 감염 위험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성애 하면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했던 거 있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동성애. 그래서 보고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에이즈는 그럼 여러분 격리야 역격리야? 역격리. 에이즈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격리. 그 다음에 56번에 경구 피임약입니다. 자, 경구 피임약 하면 1번에 가장 효과가 좋다. 가장 효과가 좋다 이래 말해야 돼. 나쁜 게 아니라 가장 효과가 좋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야 경구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구 피임약은 질염이 잘 생긴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모닐리아 질염이 잘 생겨요. 경구 피임약. 그래서 모닐리아 질염하면 인부들한테도 많은 거가 되고요. 또는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모닐리아 질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때 경구 피임약은 먹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경구 피임약 금기. 자, 어떤 사람 경구 피임약 하면 안 됩니까? 유방암,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전매기는 수유부,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얘가 경구 피임약이 피를 약간 걸쭉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정맥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피한다 라고 했어요. 피한다. 되셨습니까? 경구 피임약 금기 봐주시고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증상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임신했을 때 왜 유방이 빵빵하다 그랬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유방통, 그리고 또 오심, 그리고 체중의 변화 이런 것도 일어나요. 자, 이런 거는 또 얼굴에 여드름 이런 것도 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거는 피임약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오심, 구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꼭 임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습니다. 4번 조심해야 돼. 자, 경구 피임약은 불규칙한 사람이 복용을 하면 규칙적으로 변한다. 불규칙한 사람이 복용을 하면 규칙적으로 변한다. 되셨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화학적 작용으로 정자를 죽인다 이래 말하면 요거는 참고예요. 살정자제라고 하면 됩니다. 정자를 죽인다. 살정자제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57번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57번 할 수 있죠? 간호조무사 업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 개인기록표. 나머지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봐주세요. 되셨습니까? 자, 58번은 인구 피라미드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인구 구조의 유형이 5가지 유형을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자,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0에서 14세 인구 있죠. 0에서 14세 인구, 그리고 또 노인의 인구 65세 이상 인구 있죠. 이 두 연령층만 볼 거야. 이 3가지는. 그래서 어린애들 0에서 14세 인구를 뭐라고 합니까? 유년 인구.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뭐라고 그래요? 노년 인구라고 하죠. 이 두 연령만 볼 거야. 그럼 이 두 연령에서 봤을 때, 자, 어린애가 노인보다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2배가 넘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자, 남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남녀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밑에 있죠. 요 밑에일수록 어린애들이야. 위로 올라가 요 위에 있는 게 다 누구들이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의 인구가 노인 인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어린애들이 밑에가 훨씬 많아. 그러면 어느 정도일 때 제일 좋냐면요, 여기 3번째 종형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종형은요 인구가 정지되는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 유형이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딱 2배가. 그때가 제일 좋아. 2배가 될 때. 그럼 이때는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인구 정지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3번째 거 보시면, 2번째 거 보시면 종형이라고 돼 있죠. 종형. 그랬을 때 밑에가 어린애들이에요. 위에가 노인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어린애들이 노인 인구의 딱 2배라고. 쉽게 말해서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친다면 노인 인구가 50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좋아. 그게 종형이고, 이게 어떤 유형이다? 선진국이죠. 선진국 유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죠.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인구가 멈춘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되셨어요? 요거는 딱 2배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그러면 2배가 아닌 상황을 봤을 때, 아까 피라미드형 봐봐요. 요거잖아요. 세모 모양. 그러면 이때는 노인의 인구가 위에 뾰족하게 요만큼인데 어린애는 밑에 짜그리 하고 다 깔려 있잖아. 그럼 어린애가 너무 많은 거죠.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 나라는 인구가 막 늘 거야.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 그래서 다산다사라고 합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다산다사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다산다사지만 어느 게 더 많다? 태어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인구가 점점 느는 거지. 그런 유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 피라미드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이번에는 인구가 감소할 거예요. 인구가 감소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 유형은 항아리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밑에가 아까 어디랬어요? 어린애들이라 했지. 위에가 누구라 그랬어? 노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딱 2배보다는 조금 모자라요. 쉽게 말해서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에요. 노인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그러면 2배가 안 되잖아. 그럼 지금은 당장은 어린애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인구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형은요, 인구가 감소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2배가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항아리형입니다. 주로 어떤 나라? 프랑스, 일본, 앤드 우리나라까지 들어갔어요.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죠. 인구가 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0에서 14세 인구, 유년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있었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금방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2배가 될 때 제일 좋다며. 그러면 2배가 되는 그 시점의 인구 구조를 뭐라고 한다? 인구가 스탑. 멈춰 있는 단계, 인구 정지형이라고 해서 종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2배가 넘는다라는 표현으로 화살표를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2배가 넘으면 애기들이 너무 많지, 밑에 애들이. 그래서 피라미드형. 그리고 밑으로 화살표 내린 거는 어린애가 노인의 2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형은 인구가 앞으로 줄어드는 항아리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3개 구별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이 3가지는 일을 안 하는 인구 중에서 어린애 그리고 노인 두 연령층만 봤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언급이 안 된 연령층이 몇 살입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죠. 그러면 15에서 64세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인구를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어린애, 노인을 봤다면 이제는 일을 하는 인구 15에서 64세 인구를 봤더니 이 지역에 15에서 64세 인구가 대부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어디? 강남 이런 데 가는 거죠. 서울로 친다면 그죠? 그래서 사무실이 막 많은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어디에요? 막 밤에도 불이 켜져서 막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은 무슨 유형이라고 한다? 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별형. 자, 여러분 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별형을 한번 봐봐요. 별 유형을 보면은 자, 별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여기 봐봐. 15에서 64세면 일하는 인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피라미드 구조 중에서 가운데쯤에 일하는 인구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구가 더 많아. 절반이 넘는다고. 그럼 일하는 인구 쪽이 배가 불룩하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어디가 그렇다? 도시가 그렇다. 그래서 도시에 가야 스타가 된다. 그래서 별형 또는 도시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여러분 이번에는 일하는 인구를 봤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돼. 그래서 눈을 씻고 봐도 일하는 인구가 별로 우리 동네에 없어. 다 노인들만 있어. 되셨습니까? 그러면 15에서 64세가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유형은 어디서 그래요? 시골에서 그렇죠. 도시가 아니라. 그러면 도시에서는 그림에서 보셔요. 그림에 보면 15에서 64세가 어디에 속해요? 요 부분이 되잖아. 가운데. 근데 요 부분이 어때요? 허리가 짤록 들어간 것처럼 짤룩하지. 그죠? 요런 유형을 뭐라고 한다? 호로형 또는 기타형, 표주박형 또는 농촌형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인구가 절반이 안 된다 하면은 호로형, 표주박형, 농촌형, 기타형이라고 하겠고 일하는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이런 말하면 서울 같은 곳에 강남 같은 데 그죠? 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